허혈성 심질환에서 스테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죠, 우리가. 그래서 스테미가 이름 그대로 EKG에서 ST 세그멘트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정상 EKG를 다시 한번 보자면 대표적으로 리드2의 경우를 봅시다. 처음에 피파가 있고 쉬고 AV 노드가 붙잡아 주는 거죠. QRS가 있고 다음에 T파가 생기면서 심실이 재분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엘스테 엘리베이터라는 건 여기 있는 S파와 여기 있는 T파 사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실이 완전히 탈분국한 상태예요. 탈분국이고 재분국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재분국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니까. 이 세그멘트가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심실이 완전히 탈분국한 상황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류가 흐르겠어요? 일부가 탈분국이 안 된 놈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탈분국하는 놈이 있어서 그렇죠. 자, 심장에 허혈이 생기면은 ST 세그멘트가 변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죽는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스테이블 안자이나도 있고 MI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자세히 나누자고 하면은 심근의 내벽이 죽는 경우, 심실의 외벽이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죽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안쪽으로 엔도카디알 인팍션, 겉에가 죽는 걸 에피카디알 인팍션, 전체가 죽는 걸 트랜스뮤럴 인팍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자체가 복잡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소위 MI라고 할 경우에는 어디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근벽 이만큼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탈분국이 일어날 때 이 ST 상태라고 봅시다. 다른 것들은 다 탈분국을 충분히 해 있어요. 그러면 원래 탈분국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70mV 정도 되다가 이게 탈분국이 되면서 플러스 한 15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뭐 10, 15 마음대로 하세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재분국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탈분국이 되는 과정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까지 탈분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죽어가지고 플러스 10까지 탈분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0mV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탈분국을 다 했으니까 QRS가 끝난 순간이 왔는데 여기는 전위가 다 높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위가 낮아요. 그러면은 전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뭐가 형성되죠? 전류가 형성이 되죠. 전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허혈된 부위에 있는 유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분국 전류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파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은 어차피 탈분국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가 탈분국해서 재분국을 하기 전까지 계속 여기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위로 그 부분 때문에 이 ST 부분에 엘리베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허혈된 부위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반면 허혈된 부위 반대쪽 유도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가 허혈이 돼가지고 탈분국이 보니까 어때요? 본인 입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허혈이 생긴 반대 부위라고 치면 ST가 디프레션 되는 걸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MI가 오게 되면은 허혈이 생긴 부위들의 ST가 올라갑니다. 이건 트랜스뮤랄일 때고 에피랑 엔도카디알일 때 얘기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여기 유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만약 에피카디알하게 죽으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ST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엔도카디알하게 임팍션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해당 부위에 유도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죽었으니까 거시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오는 거겠지만 이 유도 근처에서 봤을 때 어때요? 요 정상적인 부분들이 이리로 전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탈분국이 멀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ST가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엔도카디알만 ST가 내려가고 에피카디알이나 트랜스뮤럴 다 죽을 경우에는 ST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MI니 뭐니 다 ST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ST가 내려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배우는 경우 그거가 바로 뭐냐면은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운동 부하를 했을 때예요.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류는 크게 봤을 때 두 군데에서 와요. 하나는 심장 밖에 있는 코로나리 아터리. 코로나리 아터리가 심장 바깥벽에 있는 건 모두가 알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심실벽에 있는 여기도 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O2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자이나가 왔을 경우에는 겉에 있는 혈관이 줄어드는 게 주로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심장 벽을 먹여 살리는 코로나리 아터리는 심장 외벽, 에피카디알 쪽에 있으면서 브랜치를 안쪽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얘가 혈류가 줄어들면 어디부터 혈류가 줄겠어요? 말초부터 혈류가 줄겠죠. 그래서 심근 내벽이 먼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한테 운동 부하를 하면은 코로나리 아터리가 힘이 딸리니까 이 말단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엔도카디알 임팍션이 이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를 운동 부하를 하면은 ST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MI거나 그런 경우는 다 ST가 내려가요. 다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다? 허혈이 나타난 부위 쪽은 ST가 올라가고 허혈이 나타난 반대 부위는 ST가 오히려 내려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코로나리 아터리는 크게 봤을 때 3개가 있어요. 잘 막히는 부위가. 어때요? 심장이 있다고 쳤을 때 맨 앞에 내려가는 LAD 레프트 엔테리어 디센딩 아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고 왼쪽으로 돌아서 왼쪽 뒤로 돌아가는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 3개의 아터리,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고 이 3개가 가장 잘 막히는 3개의 부위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LAD 레프트 엔테리어 디센딩 아터리가 막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심장의 앞에 아래쪽으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러면은 ST 세그멘트가 어디서 올라가겠어요? 죽어나가는 심근벽이 안테리어 월이 줄어 나가게 될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유도들이 뭡니까? 흉부 3번, 4번 육구도가 안테리어에 있는 유도들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흉부 유도 3번, 4번이 ST가 올라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심장 기준으로 봤을 때 V1, V2, V3, V4, V5, V6이니까 V3, 4가 ST가 올라가니까 요 부위가 막혔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안테리어 월 인팍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엔 대부분 뭐가 막힌 거다? LAD가 막힌 거라고 유추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 또 다른 경우로 우리가 EKG를 봤더니 AVF, 리드2, 리드3 요런 것들이 ST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요것들이 유도가 다 어떻습니까? 심장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AVF, 이쪽 방향에 있는 게 리드2, 이쪽 방향에 있는 게 리드3죠. 요 3개가 ST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심장의 아래쪽이 허혈이 됐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인페리어 MI라고 하고 이 심장의 아랫부분을 먹여 살리는 게 아나토미컬하게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에 임팍션이 생긴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페리어 MI가 왔을 경우에는 라이트 코로나리가 막힌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심장의 오른쪽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페리어 MI일 경우에는 좌우로 반전시킨 EKG, 라이트로 돌아간 EKG를 새로 찍게 되는 이유가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월 임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막히면 어때요? 왼쪽이 죽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유도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흉부 유도는 5번이랑 6번이고 리드 1이 있을 거고 AV, L 유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유도들이 ST가 올라가면은 왼쪽이 죽었구나를 알 수 있고 이거를 레프트 월 MI라고 할 거고 요게 요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우리가 아나토미컬하게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막혔겠구나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싼 검사인 EKG 한 장을 통해서 ST가 올라가는 세그멘트들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혔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유도에 ST가 올라갈 텐데 왼쪽에 있는 이들 유도에서 ST가 내려가는 게 관찰될 때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프트 서컴플렉스가 막힌 레프트 MI가 났다. 이때는 오른쪽에 있는 유도인 V1 유도라거나 AVR 유도의 ST가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허혈된 부위의 반대편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탈분극이 ST 상황에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ST가 오히려 내려가는 게 반대 방향에서 레시프로컬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책을 찾아보면은 요 ST가 레시프로컬하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써 있던데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I 환자의 ST 올라간 거를 봤다라고 치면은 ST가 올라가 있는 세그멘트들을 다 어디다 리스트업을 해보면은 ST 물론 내려간 부분을 써도 반대인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간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AV23F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심장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씩 해보세요. 리드2는 여기에 있고 AVF는 여기 있고
리드 3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ST가 올라갔으니까 인페리어 MI가 왔겠구나. 이렇게. 혹은 우리가 리드 흉부유도 3번이랑 4번에 ST가 올라갔다고 치면 흉부유도 S3이 여기 있고 S4가 여기 있으니까 안테리어 월이 죽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해보다 보면은 MI 진단이 전혀 어렵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자주 막히는 혈관이 말씀드린 3개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테리어 월 MI, 인페리어 MI, 레프트 MI 셋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을 하거나 혈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유출을 하는 건 역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